한 두 달쯤 전에 나와서 아주 재밌고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가셨던 네. 심리 상담사 전윤아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전윤아님을 다시 부른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이랑 돈 받고 이야기하는 돈 받고 이야기하는 걸 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웃긴 건 아닌데. 그래, 웃긴 거 아니지. 열심히 하잖아. 아, 그렇지. 어쨌든 돈 받고 열심히 그분들이 한국어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이런저런 재미있고 소소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고민거리, 뭐 힘든 점, 뭐 마음이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도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 오빠 잘 들어주나 봐. 얘기하고 싶나 봐요, 오빠한테. 아유, 돈 받는데 잘 들어줘야지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걸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한국어로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한국어를 그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실수하고 발음도 안 좋고 막 완벽한 문법으로 정확한 문장을 말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잡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시간 해보고 괜찮으면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대신 전윤아님께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았고 환영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처음에 오빠랑 나눴을 때는 뭐 가서 무슨 얘기 해주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방 이제 오빠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들으면서 떠오른 단어는 좀 완벽주의였던 것 같아. 완벽주의. 오. 시작부터 정답을 얘기해 버렸네. 정답이라기보다는 완벽주의. 완벽주의. 완벽주의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완벽주의 있어, 오빠는? 어떤 완벽주의냐면 먼저 한 두 달쯤 만에 나왔으니까 우리 이번에 사전 미팅 하나도 안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찍는 김에 근황 따라잡기도 하자면 지금 나는 유튜브 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는 외국분들이랑 뭐 수업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수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 그런 거 해주는 거 외에 한국어 완전 처음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진짜 수업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야. 오. 근데 뭐 하려면 당장 할 수는 있어. 뭐 그냥 뭐 세종 한국어, 서강 한국어 이런 교재 1권 사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수업은 할 수 있거든. 근데 나한테 초보자 수업 들을 수 있냐고 수업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 내가 유튜브로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 올린 걸 보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식으로 수업도 들을 수 있나요? 하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전부거든. 근데 그 수업이 없어요 지금. 준비 중인 거네요? 준비 중이죠. 근데 그 준비를 한 2년째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2년째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물론 그 2년 동안 진짜 뭔가 만든 건 아니고 생각만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흐르다가 한 최근 한 달 새 이제 진짜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그걸 계획을 하고 그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진짜 이제
코앞에 닥친 일이라서. 왜 코앞에 닥치게 된 계기가 있어? 뭐 출판사와 계약이 있는 건가? 아 그건 아니고 그냥 나만의 데드라인. 그 자기가 스스로 어쨌든 데드라인을 정했네. 그렇지. 아 그러지 않으면 2년이 20년이 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뭐 그냥 뭐 누가 뭐 시킨 건 아니고 어쨌든 나 혼자 하는 거긴 한데 아 근데 주위에서도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아 그냥 수업 시작하는 할 때 뭐 한 5시간 뭐 5세션만 만들고 나머지는 시작하고 나서 계속 다음 수업 준비하면 안 되냐. 나도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해. 아, 근데 그게 안 돼.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수업을 열고 싶어. 그치. 그게 이제 본인의 원트이자 본인의 기대고 본인이 원하는 게 완벽하게 세팅된 다음에 이제 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대가 너무 큽니다. 진짜 기대가 커? 그러니까 잘하고 싶구나. 아, 이게 사람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게 다가와. 왜냐면 지금 이 팟캐스트 유튜브 말고 다른 한국어 진짜 가르쳐주기 위한 유튜브 채널은 진짜 엄청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그게 엄청 많은 수의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걸 좋아해주는 사람은 정말 좋아해줘. 근데 그렇다 보니 와 그런 유튜브 영상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 태용쌤이 수업을 한다고? 이러면은 또 다르겠지?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감이 너무 커. 뭔가 엄청난 기대를 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좀 충족시켜주고 싶네. 혹시 그 팬분들 엄청 태용 오빠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댓글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그분들은 이 영상을 볼 수 없어. 아 왜? 아니 너무 초보자분들이라. 완전 초보자서 요런 대화를 본다는 게 난이도가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했어. 내 초보자 수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아직까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내 다른 채널 영상들로 한국어를 잘 배워서 뭐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 내 영상을 잘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 이 팟캐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있단 말이야. 계시단 말이야. 근데 뭐 이제는 그분들은 내 초보자 수업이 나와도 필요가 없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린 사람들은 아닐 거고 그걸 기다리는 그렇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맞아. 되게 잘하고 짠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와 할 만한 그런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고 싶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주의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잖아. 벌써 고민 상담 하나 내 거부터 해버렸네. 완벽주의. 완벽주의. 진짜 많은 상담의 주제고 자기가 완벽주의인 걸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 정도는 뭔가 당연히 이 정도 기준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많은 것 같고 근데 내가 늘 완벽주의 설명할 때 2가지 얘기를 해. 완벽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좋은 마음이겠어? 그렇지 않아요? 당연하죠. 대충 교재 휘리릭 만들어가지고 컨텐츠 휘리릭 만들어서 내야지 라는 것보다 잘하고 싶고 잘 만들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진짜 의미 있는 걸 만들고 싶어하는 오빠 마음은 사실 너무 의미 있잖아.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 더 내가 잘해지고 나서 태우쌤한테 수업 받아야지 하는 마음도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 열심히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고. 근데 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 좀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완벽주의는 뭘 더 하게 해. 잘하고 싶어서. 뭘 더 하게 하는 거야.
근데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조금 병리적 혹은 좀 좋지 않은, 뭐 굳이 이분법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완벽주의는 뭘 못하게 해. 좀 구분이 되나요? 확 이해됐습니다. 저의 지난 2년에서 최근 1개월 뺀 기간이 그 부정적인 완벽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그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게으름 완벽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너무 잘하고 싶어서 시작을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음 한켠에 계속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긍정적인 완벽주의는 뭘 자꾸 하게 해.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면 된다. 그냥 시작하자라는 게 사실 결론이야. 그러니까. 근데 말은 쉽지. 말은 쉽지 그걸 누가 몰라. 아는데 그러니까 그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뭘 못하게 한다면 결국 그 잘하고 싶은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생각과 행동의 갭은 더 커져서 더 못해. 근데 오빠 말대로 알지만 그 못하게 하는 그 모래주머니, 난 상담에서 모래주머니 비유를 많이 쓰는데 내가 모래주머니 그 달리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 얼마나 빨리 가고 싶은지 보여. 가면 돼. 시작하면 돼.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내 발을 묶어두는 그 모래주머니가 뭔지를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할까봐 내 걱정일 수도 있고 그 모래주머니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내가 못 채워서 내가 스스로에게 실망할까봐의 모래주머니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그 모래주머니가 뭔지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태용쌤한테 배우고 싶은데 아직 내가 너무 초보라서 못 가는 그 마음이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 이면에 못하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고 나를 너무 못해서 태용쌤이 속으로 나를 한국어 공부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이것밖에 못하는 바보로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일 수도 있고 그 모래주머니가 뭔지를 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걸 알아차리면 그래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대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더 못 가게 하는 그 모래주머니가 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오빠의 모래주머니는 뭐였던 것 같아? 그간 2년 동안 못하게 했던 게으름? 게으름? 솔직하게 얘기해서 게으름 그냥 나태함 그리고 절실하지 않음 그치 그건 나한테 있었던 이유야 그냥 당장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그렇지 사실 당장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근데 그 게으름의 모래주머니가 딱 빠진 계기가 있어? 좀 푼 거 같잖아 지금. 풀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갖고 싶은 게 생겼어.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걸 갖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능력을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 수업 개발하는 거라고 정리를 했어. 동기가 생겼네. 그렇지, 진짜 동기가 생긴 거지. 진짜 동기가 생겼네. 움직이게 할 만한. 그런 것들로 이제 해결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그런 목표나 동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렇죠. 뭘 못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이 한국어를 잘해서 뭔가 어디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개인의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목표를 만드는 게 되게 좀 사실 그것도 하나의 되게 힘이긴 하니까.
그리고 그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자면 뭘 더 하게 하는 힘. 그건 누군가에게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성과, 성취가 있을 수 있잖아. 그 뭘 더 하게 하는 힘의 완벽주의는 나는 좀 좋아 보여. 욕심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 좀 되게 리스펙하고 좋아하거든.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날 자꾸 망설이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이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완벽주의라면 그냥 그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그렇게 좋은 완벽주의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아쉽잖아. 그렇지. 지금 있는 모래주머니는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의 기대거든. 어떤 기대를 할 것 같아? 나한테까지 오는 한국어 배우는 사람, 한국어 학습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실망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 막 권위 있는 학당, 뭐 아주 유명한 메이저 뭐 책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워보려 했는데 도무지 이게 안 맞아서 자기한테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다가 나를 찾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수업한다 얘기도 안 써놨는데 어디에도 그냥 영상들만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먼저 메일을 보내잖아, 굳이. 근데 그 다른 데서 느꼈던 그 사람들의 실망을 나도 또 한 번 주면 너무 내가 나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 또 실망시키고 싶지 않거든. 뭐 그 사람들의 이전의 실망이 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얼마나 그 좌절스럽겠어. 아, 여기도 아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실망한 사람이 좀 최후로 온다라는 느낌이 있는 건가? 내가 느끼기에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사명감이네. 오, 맞아. 그러니까 내 뒤는 없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오빠 그러면 좀 너무 좀 무겁다 마음이. 아,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그냥 내 뒤에도 또 누군가가 있고 또 더 맞을 수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나만의 방식을 보여준다면 좀 가벼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최후라고 생각을 하면 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부담스럽고 내가 너한테 말하고 보니까 한편으로 내가 굉장히 오만하다는 생각도 드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최후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그건 게 이 내 모래주머니가 뭔지 이렇게 구체화하다 보면 이런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오, 맞네. 나 아까 그 생각을 처음 해봤어 지금. 내가 굉장히 내가 굉장히 자만했구나.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국어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간절하게 정성들이 오빠한테 메일을 많이 받았겠죠. 오빠가 그렇게 써서 보낸 메일을 많이 받았을 거고 오빠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만한 스토리는 있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불만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 좀 나는 실망 주고 싶지 않고 나는 좀 충족시켜주고 싶을 수 있는데 근데 오빠가 최후일까? 아, 그건 아니지. 아, 그리고 또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미 나 없이도 잘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렇네. 또 한편으로 좀 씁쓸해지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근데 얘기 들으면서 오빠가 꽤나 지금 이 일 하는 것이 아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웃을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한켠에 엄청난 진중함과 진지함과 책임감이 느껴져. 맞아, 그건. 정말. 맞습니다. 난 이걸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2년간은 어쨌든 그 마음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거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여러 생각이 드는 표정이다. 여러 생각이 드네요. 오늘 태용이 오빠 상담한 것 같은데? 상담이 이런 거예요. 그렇네. 그래. 원래 듣고 싶었던 얘기는 되게 간단했잖아.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했잖아. 왜 사람들이 자신감을 못 가질까? 왜 긴장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치.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맞아.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대답은 너무 여러 가지고 사람마다 사실 다르다라는 게 너무 재미없는 답이지만 그렇긴 해. 근데 맞지?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잘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게 먼저인 것 같고, 스스로 실수하고 좀 못해도 괜찮아가 잘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긴장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실망시켜도 괜찮아, 막 이런 것들이 다 머리로는 알거든? 머리로는 그치,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겠어,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걸 만들겠어 라는 걸 알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얼만큼 스스로 그거를 수용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특히 한국 사람들 기준이 좀 되게 높아.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고 긴장을 안 하려면 못해도 돼. 그냥 하는 거지 뭐. 못할 수 있고 실수해도 돼. 실수하고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난 진짜 용기인 것 같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좀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말로. 이게 가장 직접적인 것 같은데 와닿을지도 모르겠어, 이 말들이. 그렇지. 근데 유나, 너가 아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고 했잖아.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딱 떠오른 게 진짜 문화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 예전에 뭐 한국어 그 그룹으로 대화하는 뭐 세션 데모 모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을 그 하고 싶은 사람 그 모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4명이서 이야기하는 시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한국어 레벨이 뭐 어느 정도 되면 그 연락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많은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그 조건이 맞는 사람들은 다 직접 얘기를 해봤단 말이야, 줌으로. 근데 그 진짜 잘하는 수준이랑 그 자신감의 그 레벨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객관적 실력은 높은데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다. 주로 아시아인들이 그랬고 그 서구권 웨스턴 컬처라고 하죠.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반대야. 그래서 어떤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진짜 실력에 비해 자신감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에 비해 훨씬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오빠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뭔가 자신 없어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들도 그런 고민을 한다고? 사실 내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은 그거였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 친구들, 외국은
그냥 동서양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나는 외국인들은 뭔가 특히 서양권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그냥 한번 try 말 그대로 try 많이 쓰잖아. 맨날 쓰는 말이 try잖아. 그렇게 좀 해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걱정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이유가 우리는 트라이 하는 사람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 아, 그것도 맞아. 트라이 안 하는 사람들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몰라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군. 좀 못해도 괜찮아요. 배워가는 과정인 거지. 그 못해도 괜찮아라는 표현보다는 배우고 있잖아. 배우고 있으니까 좀 미숙하고 하는 게 정말 괜찮고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뭘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강의를 발표를 하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시험을 떨어지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별 생각이 없어. 별 생각이 있어? 아니. 나 진짜 중요한 시험 떨어졌어. 아, 되게 고생했는데 아쉽겠다. 근데 막 속으로 막 비난해?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그런 생각 아예 안 들고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열심히 한국어 하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지? 얘 뭐 2년을 했다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 이런 생각 남이 나한테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별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라는 게 너무 세. 근데 다른 사람들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아. 큰 관심이 없다고. 그냥 하면 돼요. 그 얘기 재해주고 싶어. 맞습니다. 정말 그래. 말이나 생각은 한 번 하고 휘발되잖아. 없어지잖아. 확 날아가잖아. 근데 글은 남아있잖아. 그래서 댓글을 많이 보면 안 돼요. 댓글을 많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대화를 엿보면 안 돼요. 오빠 생각이 커뮤니티로 이렇게 좀 점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내가 얼마 전부터 꽂힌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로 chronic online이거든? 만성적 온라인 상태. 그러니까 계속 인터넷 세계에 사는 상태야. 그러면 그 생각이 거기에 맞춰진다는 건데 나는 알고 보니 뭐 지금 생각해 보니 그 현대의 스트레스 받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변한 큰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만성적 온라인 상태, 크로닉 온라인 상태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 그 장강명이라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분 에세이 집에서 읽고 아 맞다 하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메신저로 채팅하고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이야기하고 그거는 형식은 글로 소통하는 형식이잖아. 근데 내용은 말로 하는 형식의 휘발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 휘발되어야 할 것들이 그리고 그 휘발되어야 할 감정들이 글로 남으니까 글에는 남아있으니까 그치. 한번 부정적인 얘기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 들으면. 근데 그 글은 계속 남아있잖아.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찾아볼 수 있잖아. 그렇지. 계속 내 눈으로 다시 볼 수 있고. 작가님께서
그런 그 의미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 그걸 한번 그냥 내 스스로 느꼈어. 참고로 책 이게 뭐라고라는 에세이집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위축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 맞아. 너무 평가와 압박을 받을 만한 요소가 너무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그런데 말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대화 방식이라던가 그런 온라인 세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혹하잖아. 평가적이고 압박적이고 엄청. 그래서 되게 다들 많이 좀 심리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아 근데 그래 저번 시간에도 이랬는데 또 온라인 얘기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나도 얘기하면서 오빠가 온라인에 대한 이 비판의식, 근데 다 사실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를 돌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괜찮게 생각하느냐, 자존감으로 늘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귀결되는데, 근데 너무 스스로를 우리가 누르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이상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네. 현실을 삽시다. 그럽시다. 근데 이 말하는 자신감과 이런 것도 좀 정말 좀 현실을 보자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냥 크게 자라길 기대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를 의미 있게 보는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그 좀 허상의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 오늘 촬영 준비하기 전에는 그 긴장 안 하는 법, 뭐 찬물 샤워하기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찬물 샤워하기. 긴장? 오빠도 긴장 많이 해? 긴장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예전엔 엄청 많이 했었어. 오, 변화가 있는 케이스네. 어떻게 가능해진 것 같아?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겠다. 긴장을 하는 낯설고 긴장되는 상황들이 많잖아. 근데 억지로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나서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그냥 많이 일어났어 나한테. 노출법이네. 노출치료이네. 노출치료. 그치,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 억지로 그렇게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많았거든. 그게 정말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일이 처했지만 오빠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았고. 최악의 상황은 뭘까? 오빠 최악의 상황을 때문에 걱정한 스타일은 아니구나. 아니야,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었어. 아, 그래? 아니, 이게 말하기 나름인데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생각했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어. 오. 근데 사실은 그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그치. 네, 그치. 그래도 내일이 있네. 맞아. 그래도 나 안 죽네. 그래. 그 경험. 맞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까 말한 부정적 의미의 완벽주의 때문에 도망가면 자꾸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라는 경험이 쌓이기가 너무 어려워. 오. 그러니까 오빠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해져서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다 도망다닐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 타이가 됐든 자이가 됐든 내가 원해서 그랬든 내가 도망다니다가 잡혀왔든 뭘 해봐야 하는 이유는 해봤더니
죽지는 않네? 망하진 않네? 라는 경험이 쌓이면 그래서 어른들이 좀 무서울 거 없어지잖아. 쉽게 말해서 나이 들수록 연륜이라는 맞아. 게. 그러니까 이런저런이 겪다 보면 아 내일이 있네. 죽으라는 법은 없네. 또 다 지나와 지네. 이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이 경험이 쌓이면 덜 긴장되고 내가 오늘 이 발표를 못해서 다 말아먹어도 내일이 있어. 사람들은 그거 잘 기억도 못해.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경험을 위해서라도 뭘 한번 해보고 시작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해야 돼.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그럼 일단 해보려면 일단 해보려면 그거는 또 다시 돌아가면 그 모래주머니를 찾아야 돼. 돌고 도는구나. 그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걸 뭔지 명확하게 하면 조금 힘이 생겨. 예를 들어서 오빠가 아까 뭐 얘기했던 내가 생각보다 좀 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네, 사명감을 갖고 있었네 라는 걸 알면 내가 또 그렇게까지 사명감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되면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거든. 좀 그게 심리상담사 관점에선 그래요. 심리상담사 관점에서는 내 발에 차져있는 그 모래주머니가 뭔지 찾는 게 핵심인 것 같아. 긴장 안 하게 하는 약, 안 떨리는 약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에서 그거 청심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지키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는 난 좋다고 생각해. 나는 청심환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중요한 걸 앞두는 상황에서 너무 긴장될 때 본인을 그 긴장의 무방비 상태로 놓기보다는 뭔가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 자체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찬물 샤워보다는 청심환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찬물 샤워 좋아. 그래? 찬물 샤워 하면 어떡해? 너무 그냥 찰 것 같은데? 근데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긴 한데 나는 시작부터 찬물 샤워를 하진 않고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고 달콤한 따뜻한 샤워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찬물로 바꿉니다. 처음 하면은 그 따뜻한 물이 너무 따뜻하잖아. 그래. 그러면 수도꼭지를 진짜 찬물로 돌리기 싫거든? 그래서 막 따뜻한 물 계속 틀어놓고 면도기 닦아가지고 제자리에 돌려놓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최대한 밀어. 그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찬물로 바꾸었는데 지금은 그냥 따뜻한 물에 샤워가 끝나면 바로 탁 틀거든. 근데 그게 너무 싫잖아. 찬물로 확 바꾸면. 그치. 너무 싫지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너무 괴로울 게 뻔하지만 억지로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작하자, 그냥 해버리자가 그냥 그건 거야, 사실. 그렇지. 그래서 난 그걸 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너무 싫어. 찬물로 바꿀 때마다. 근데 왜 한편으로는 세상에 싸울 게 얼마나 많은데 또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나? 연습하는 거지, 연습. 훈련. 작은 것부터.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웃기네. 그러니까 싫은 걸 하는 연습. 좋지. 너무너무 필요하죠. 내가 그 안락한 따뜻한 물에서도 그 차가운 냉수로 틀 줄 아는 사람이면 의미 있습니다. 그렇고요. 진짜 도움 된다니까 근데. 긴장 안 하는 거. 많은 사람들 한번 트라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긴장이 좀 낮춰진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들었어. 휴버맨 랩 팟캐스트에 앤드루 휴버맨
스탠포드 뉴로바이올로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다 내 기억이. 그게 오빠한테 작동이 되면 확률은 100%인 거야. 오 맞아. 응. 오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응.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지. 맞아. 아무튼 그래서 아씨 계속 다른 이야기 하게 된다. 이렇게 자꾸 딴 얘기 막 해도 되죠? 상관없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의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듣는 사람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될 거야 어떻게든. 그래. 되면 되고 아니 말고.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 중요한 발표, 중요한 일이 있는, 그래서 지금도 긴장하고 있는 구독자님께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떨릴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잘하고 싶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한다고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고 오고 할 수 있는 걸 다하고 오고 결과는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다. 너의 최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 되게 중요한 거 앞두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 그럼 이 시간에 불안해할 게 아니라 한자라도 더 봐야 되고 뭔가 더 트라이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 좀 심호흡하고 좀 릴렉스하고 좀 그러한 시간을 갖고 해보는 게 나에게 가장 이로운 거다. 시작을 해보는 게 나한테 가장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든 한 걸음 떼시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린이 있잖아, 진예린. 유튜브 나온 거 봤어. 사실 너 나온 거랑 예린이 영상 둘 다 해서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유나 너랑 예린이가 친구라고 그리고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맞아. 아마 이번 영상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 예린이도 아니 한국어 잘하잖아. 근데 예린이도 자신감이 없어. 나 아직 부족해 이렇게 그렇기도 한데 그런 자기의 한국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신감이 없는 구독자분들께 또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 요 방향이 좀 더 맞는 마지막 정리인 것 같아, 그치? 이 방향이. 진짜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예전에 다른 친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돼, 한국인으로. 한계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이 한국어를 얼마큼 좋아하고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해온 본인의 노력이 있잖아. 사실 그거면 정말 충분하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면 그걸로 됐고 충분하고 그냥 지금도 정말 괜찮다,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에 불안하고 그럴 때면 주위 사람들한테 혹시 내가 좀 고쳤으면 하고 더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아라. 그냥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 어떠한 기대와 기준이 있는지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의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이 티키타카를 원한다면 너무 높은 기준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예린아 잘 지내니? 그렇죠. 그리고 그 정리에 대해서 내가 최근에 하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 싫어할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 다른 한국어 교육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 프리토킹하고 그런 걸 수업이라 하기도 좀 뭐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리고 나는
나는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선생님들은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야.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야. 나는 서비스 제공자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있잖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나를 선생님으로 생각해.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다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기대와 노력에 부응하려고 하거든. 그 기대를 맞추려고 하고, 그 노력에 맞춰서 자기도 잘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물론 좋아. 근데 그러다 보면은 부담감도 생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돈 내고 한국어 연습하고, 그리고 내 다른 유튜브 보고 한국어 연습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서비스 제공자고, 그들은 나의 고객이야. 클라이언트야. 근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 식당 주인, 요리사한테 쩔쩔 매나요? 아니지. 그냥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최근에. 그래서 언젠가 내가 정말로 학생을 두게 된다면, 그리고 그 학생이 나를 선생님으로 부르게 된다면, 그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한국어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어 가르치는지, 어떻게 한국어 학습 콘텐츠 만드는지, 그거를 나한테 배우고 싶다면 그 사람은 나의 진짜 학생일 거야. 근데 내가 만든 영상이나 내가 만든 커리큘럼으로 한국어를 연습하는 사람은 내 학생이 아니라 나의 고객일 뿐이야. 죄송합니다. 저의 생각이 이래요. 근데 근데 나는 엄청 동의해. 나도 심리 상담사, 상담 선생님 이렇게 불리잖아. 나는 내 내담자들이 다 나의 고객님들이라 생각하고, 나도 내가 서비스직이라 생각해. 우리는 서로의 니즈를 돈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럼에도 라포라는 게 쌓이니까 좀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까지는 사실 나도 이해. 우리도 막상 또 이렇게 수업이나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면 또 인간적인 그런 게 쌓이는 건 사실이지만 본인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잖아, 태용이 오빠는. 본인이 빼먹을 거 빼먹고 배울 거 배우고 물어볼 거 자신 있게 물어봐라. 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말을 하는 거잖아. 맞아. 나도 너무 동의하는 말이야. 그 편이 당연히 자신감에도 도움이 되고 긴장도 덜 되고. 맞아. 아 물론 너무 그거 해봐라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갑질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아 그치. 근데 그건 상식적인 거고. 그치 맞아. 나도 너무 동의해요.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최근에 그 어떤 기회가 돼서 아랍어 수업을 1시간 들었거든. 근데 그 아랍어 수업도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고, 나랑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하는 외국인 친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수업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수업이 아랍어 수업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돈 내줄 테니까 체험 강의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1시간 들었거든. 아 근데 뭐 수업 스타일을 여기서 막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근데 그쪽도 그 아랍어 학원도 막 이렇게 막 칠판에 막 하고 막 뭐 학생 막 이러는 수업이 아니라 되게 편안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아랍어를 가르치는 기관인데, 거기 매니저 분께서 그 나랑 같이 할 선생님이랑 스케줄을 맞추시면서 그 매니저님이 그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하는 거야. teacher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nurturer라고
nurturer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nurturer, 양육하는 사람. 그러니까 teaching이 아니라 nurturing이라는 거지. 왜냐면 언어니까.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수업 시간만큼은 나는 한 명의 한국인 학생이 아니라 그냥 아랍어를 배우려는 베이비인 거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도 티처, 선생님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 진짜 진심이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주제였고, 어쨌든 학생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정말. 근데 좀 부실한 마무리인가? 글쩍글쩍. 근데 이거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맞아. 내 말 듣고 다른 데서 막 하다가 또 욕 먹으면 내가 책임져 줄 게 아니니까. 또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내려놓으시죠? 다시 또 그렇게 됐네요. 그렇네. 네. 그냥 나대로 열심히 하루하루 한다고 트라이 해보면 그 자체가 정말 의미 있다라는 거를 정말 좀 알게 되는 순간이 선물같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진짜 그냥 기대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언젠간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자연스럽게 올 거고. 맞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저의 부담감을 보셨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부담감을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오케이. 괜찮으면 내 다른 학생들, 또 학생이란다. 나랑 이야기 시간 내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고민들을 그들의 허락을 구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사는 누구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유나 선생님께 고민을 나누는 컨텐츠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사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습죠. 오케이, 그러면은 좋고, 여러분도 이메일이나 댓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서 맞아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보내실 때는 나름대로 조금 자세하게, 너무 자신감을 갖는 당연하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고 뭐 이러한 고민이고 뭐 약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태용이 오빠랑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주세요. 그건 뭐 영어로 적든 한자로 적든 상관없으니까 제가 다 알아서 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파이팅. 당당하게 걷기.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